안녕하십니까, 이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태산 스토어의 폴리머 접착제에서 질문에 답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X18의 종류가 많은데 뭐가 다르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X18 시리즈는 이제 X18 라이트, X18, 그 다음에 X18 프리미엄. X18은 타일 흡수율이 1% 미만인 대형 타일이 대부분이거든요. 600에 600각 이상의 타일을 붙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탄성도가 되게 우수하고 접착력이 강해서 하자를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우수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X18을 쓰시는 게 제일 스탠다드하죠. X18 라이트 같은 경우는 난방 부위도 그냥 가능하기 때문에 바닥하고 벽면 같은 경우는 600에 600 정도까지 시공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이제 확인했었는데, 그 이상 넘어가는 건 600에 1200 이런 거는 X18은 쓰셔야겠죠. X18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박반 타일 같은 탄성을 많이 필요한 부분, S2 등급이 나오는 게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X18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영장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X18 라이트는 일반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담수되는 공간에는 X18 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좀 분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18은 벽바닥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거실이나 이제 방에 난방 부위에 시공을 많이 하는데요. X18 라이트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시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형 타일이어도 X18 라이트로 바닥 부분은 다 시공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이제 비흡수면에 시공이 가능하나요? 비흡수면에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제 가능하지만 비흡수면 프라이머를 바르고 나서 시공을 하셔야 되는데, 비흡수면이라고 하면은 폴리싱 타일 위에, 그다음에 합판, 그다음에 MDF, 철제, 유리 이런 부분들이 비흡수면이죠. 이제 이런 부분은 비흡수면 프라이머를 사용을 하시고 P4K, 에코프링 그립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하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타일을 시공을 해서 이제 하자가 나는 부분들은 하자가 날 수 있다고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공기를 맞추고 단가를 저렴하게 하려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험을 들듯이 프라이머도 하고 접착제도 좋은 걸 쓰겠어 그러면 하자의 확률을 좀 줄이겠죠. 그런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셀프 인테리어 할 때는 기준을 맞춰서 시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마스 위에 시공해도 되나요? 고마스는 아스팔트계 방수제예요. 우레탄 방수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고마스는 이제 수성 타입이라서 냄새가 적기 때문에 쓰게 됐고, 탄성도도 아주 좋습니다. 일단 얘가 있게 되면 타일 접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규사를 뿌리시는 분들도 있고 시멘트를 바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시멘트는 좀 잘 안 먹을 것 같고요. 규사를 고마스가 마르기 전에 뿌려주는 걸로 하시고 나서 타일을 접착을 하면 조금 더 낫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제 비흡수면 프라이머를 한번 발라주시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포 시공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자, 이제 시공 면적은 아덱스의 X18 같은 경우는 이제 15kg잖아요. 물론 비중이 좀 높아서 1:3 정도 되거든요. 조금 양이 15kg만큼보다는 더 하긴 하는데, 보통은 3에서 4배 정도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한 평 정도 시공이 가능하고,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용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 평에 한 포 반에서 2포 정도 계산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마감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접착제의 사용량은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제품과 섞어서 써도 되나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시공자분들이 많이 섞어서 쓰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조사에서는 섞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장의 현실로는 폴리머 접착제를 전체 바닥에 시공을 한다는 거는 웬만한 내역의 금액 가지고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접착제로만 면적을 다 충당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닥에 이제 방통이라든지 아니면 수평몰타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고 나서 시공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철거 심사용을 했어요. X18 프리미엄을 타이론 타일에 그대로 접착해서 털어내본 적이 한 번 있어요. 바닥에 600에 600각을 망치를 이용해서 정으로 쳤어요. 그러면 얘가 대부분 잘 일어납니다. 근데 조각조각 떨어집니다. 조각조각. 그만큼 접착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철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철거 장비를 이용해서 다 쓰기 때문에 철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철거를 하시는 분들이 그에 따른 장비도 좋아졌고 기술도 좋아졌기 때문에 철거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공 후에 언제 난방 보일러를 틀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추운데 빨리 마무리하고 난방을 떼야 돼요. 근데 이제 X18 기준으로는 만 하루는 지나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마르지 않고 난방을 떼게 되면 무조건 하자가 납니다. 거의 99.9% 하자가 납니다.
자, 맥스에이스1하고 좀 겹쳐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맥스에이스1도 한 포의 시공 면적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20kg다 보니까 4에서 5회 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스에이스1도 난방 부위에 가능합니다. 프라이머를 안 발라도 되나요? 이제 맥스에이스1이 아주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프라이머 안 발라도 되지 않아요? 이제 그렇지만 프라이머하고 접착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프라이머 처리하는 거는 바닥면을 아주 온전한 상태로 아주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바르는 거고, 접착제는 그 면에 타일이 잘 접착되도록 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개념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담수 공간에 사용해도 되나요? 이제 맥스에이스1도 마찬가지로 담수 공간에 사용 가능합니다. 비흡수면에 시공해도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X18하고 마찬가지로 비흡수면을 그냥 시공하기보다는 똑같이 비흡수면 프라이머를 바르시고 시공을 하셔야 스트레스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욕실 덧방 공사의 벽바닥 600각 포세린 덧방을 하는데 기존의 벽바닥 타일에 시공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걸 체크를 하셔야죠. 육가 부분이 잘 방수가 될 건지를 한번 보시고, 욕실 문을 열었을 때 슬리퍼가 걸리느냐 안 걸리냐, 이거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우리가 덧방을 했을 때도 안 걸리면 괜찮은데 덧방을 해서 걸린다 그러면 털어내는 걸 추천드리는데, 털어내면 또 그만큼의 일이 생기긴 합니다만 내내 슬리퍼가 걸려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벽면 같은 경우는 덧방이 시공됐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덧방을 했을 때 튀어나오게 되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털어내고 시공을 하셔야지 좋지. 되게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욕실 문의 문틀, 얘가 덧방을 했을 때 튀어나오는지 안 튀어나오는지를 한번 보셔가지고 그 범위 내에 있다고 하면 하셔도 되는데, 튀어나온다고 하면 털어내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타일 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벽바닥 다 가능한 상태가 됐으면 비흡수면 프라이머를 바르시고 폴리머 접착제 맥스에이스1이나 X18로 시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중간선의 기준을 잡으셨다면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수공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서 폴리머 접착제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인테리어 플랫폼들이 많아서 거기서 반 셀프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공 경험이 없으신 분이 타일을 시공하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철거에서부터 가멀은 어떻게 철거할 것이며 타일 시공은 어떻게 하고, 운반조차도 힘들 겁니다. 타일 가게에서 뭐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타일 공구도 많이 필요할 테고, 그래서 이제 반 셀프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셀프 인테리어 하듯이 내가 내 몸을 움직이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자재를 쓰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공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하는 시공을 해줄 수 있는 시공자분을 잘 찾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적절히 잘 챙겨주시는 거,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고 반셀프를 잘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저렴하게 하고 어디는 싸게 해주더라 어디는 싸게 해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듣는 자체가 시공자분들한테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집을 꾸미는 데 있어서 기분 좋게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기분 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예산이든 초과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범위 내에 뭐 20%면 20%, 30%면 30% 그만큼의 추가 비용을 계산을 하셔서 조금 스트레스 덜 받는 반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모르면 공부하고 아는 부분은 쉽게 설명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댓글이나 태산 스토어에 많은 문의를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